잠이 깊게 들은 이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신 거예요? 잠에서 깬 이 씨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노인정 같다니까? 하,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며느리의 차라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게 소원이라면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이양숙 씨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식당은 이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50년 평생을 오직 그 한식당에 바쳤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녀만의 고집스러운 손맛으로 이름을 알렸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잊혀가는 고향의 맛이자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이 씨도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한 거금은 고스란히 외동아들 준호에게 향했죠. 갓 결혼한 아들이 고급 한식 파인 다이닝을 열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꼭 성공해야 한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이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맺힌 감사의 눈물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심지어 식당 근처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내외의 행복을 빌었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내가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될 테고 며느리도 편할 거야. 이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이 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필요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채 들기도 전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씨의 단잠을 깨웠죠. 어머니, 애들 학교 늦겠어요. 깨기 전에 아침밥 좀 빨리빨리 차려주세요. 식탁에 앉자마자 재촉하는 며느리의 등살에 이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는 독박 육아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늦게까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한 번은 이 씨가 손주에게 덧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서 연필을 들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이 씨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학원 선생이 할 일이에요. 왜 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나서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하늘아 나도 덧셈 뺄셈 정도는 할 줄 안다. 괜히 잘못된 교육 받으면 나중에 버릇 고치기 어렵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애들 밥이나 잘 먹이세요.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친척이나 아들의 사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면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변신했죠.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세요. 덕분에 집안에 늘 잔치 분위기죠. 번지르르하게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기 무섭게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랑 어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해졌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구닥다리만 해드실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명절은 이 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쉬는 동안 이 씨는 온종일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했죠. 반면 아들 내외는 편하게 안방에서 잠을 자거나 이미 해외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년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 씨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긴 채 떠났죠.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뼈아픈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향한 가족의 무관심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이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할 명절에 혼자 준비하고 혼자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무시와 푸대접. 그리고 마치 집안의 가사 도우미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이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인내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아들 부부는 이 씨를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모욕감과 배신감은 이 씨의 마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와중에 어느 날 저녁 결국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 씨는 오늘도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간신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중 피로가 몰려와 다용도실 바닥에 잠깐 잠이 들어버렸죠. 이 씨는 잠이 깊게 들었는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나가신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이 깬 이 씨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며느리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그녀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곧이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이 씨가 다용도실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대놓고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평생 요리만 하셔서 맨날 구닥다리 음식이나 하고 지겨워 죽겠다니까! 하!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 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애들한테 이상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시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지금껏 바쳐온 모든 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다는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죠. 이 씨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대로 나가서 바로 따져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이 씨는 조용히 다용도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혹시 통화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내가 다용도실에서 깜박 잠이 들었지 뭐니 방금 일어났어. 이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복수를 다짐한 차가운 미소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랑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정말로 사라져줘야지. 지금까지 날 그렇게 무시했으니 설마 내가 이럴 줄을 꿈에도 모르겠지?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식당 창업에 투자했던 금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들까지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말 안 하니 아주 새까맣게 잊고 살았나 보네. 이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들에게 투자했던 금액을 차용증을 기반으로 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니까 그때 집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아, 그래? 며칠이나 갈 건데? 일주일 정도요. 어차피 어머니는 평소에도 하시던 거잖아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이 씨가 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 내외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을 자신의 완벽한 사라짐의 날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 잘 다녀와라. 집은 걱정 마.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든든하다고? 사라지면 쏙 시원하다고 하면서?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처럼 환한 웃는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고무장갑을 끼는 대신 캐리어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담아온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이제 사라져줄 시간이네. 그럼 어디 한번 나가볼까?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집이 허전해?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시 친척 집에 가셨겠지. 어머니가 좀 쉬고 싶으셨나 보네. 이 씨의 연락이 없었지만 그들은 의아해했을 뿐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은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기색이었죠. 드디어 자유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잠깐만, 엄마가 뭔가 해줄게. 며느리는 허둥지둥 음식을 차렸지만 아이들은 맛이 없다며며 먹지 않았죠.
아이들의 등하원은 매일 아침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애들 좀 챙겨줘. 나 바빠. 당신이 해? 부부는 매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지로 싸웠습니다. 간신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쌓여있는 집안일에 며느리는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날아든 충격적인 통보서였죠.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통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아들은 통보서를 움켜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집이 어머니 명의인 건 맞지만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 그제야 그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연하게 받지 않았죠. 이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악을 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날 친구와 통화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설마, 어머니가 그때 들으셨나?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시고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 좀 해봐. 대체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이미 이 씨의 모든 연락 수단은 차단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채무이행 촉구서였죠. 식당 창업 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즉시 변제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용증에 사인한 것은 그의 필적이었죠. 차용증? 2억? 당신 이게 다 뭐야? 그게 사실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지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땐 돈이 급해서 어머니 말대로 했어. 야, 그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해? 며느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이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당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그 뒤로 베테랑 주방 인력들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식당 운영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식자재 관리부터 직원들과의 관계까지 아들이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서운하게 행동을 할 때마다 노련한 이 씨가 뒤에서 말로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달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 씨의 이런 중재가 없어지자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예전만 못해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라며 온라인 리뷰에는 악평이 줄을 이었죠. 아들은 허둥지둥했지만 이 씨의 그림자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2달이 지나자 며느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빨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겠어.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부는 매일 싸웠고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방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식당도 망했는데. 한편 식당은 직원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 임대료가 벌써 3달째 밀렸어요. 밀린 거 언제 주실 거예요? 건물주까지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이 씨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척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이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이모,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 안 받으셨어요? 향숙이? 한 달 전쯤에 이사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절감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오만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서로를 탓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어머니,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당신이 그때 어머니한테 사라지네 마네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꼴은 안 났어.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어머니 무시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빈집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 대한 오만과 무심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죠. 그 무렵 이 씨는 이미 한적한 시골 동네의 그림 같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처였죠. 평생 한식만 고집했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몰두했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요리 학원에 등록해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향긋한 올리브유와 허브 향에 흠뻑 빠져들었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향숙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20대 못지않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충만한 이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서툰 손길로 파스타를 반죽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작은 실패에 아쉬워하면서도 그녀는 매일매일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배움을 즐거워했습니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예술 활동에도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그림 동호회에 나가 유화를 그리며 취미 활동으로 생기를 찾았죠. 동호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가끔 이 씨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요리 솜씨를 재능 기부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오솔길을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향숙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실어도 될까요? 나를 찾아 떠난 70대 요리사의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이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이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기자 앞에서 말하는 이 씨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우시진 않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이 씨는 더 이상 낡은 부엌에 갇힌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친구들과 활짝 웃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죠. 한편 친척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늦은 나이에 다른 사람의 식당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야? 며느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낡았다고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이 씨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집 앞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에 돌아가요.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희 좋으라고 사라져 준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이 씨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더라?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이라고 했지 아마?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다 들으셨군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들었지. 그래서 며느리 소원대로 해줬잖아. 사라져 달라고 했으니까 사라져 준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애원했지만 이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은 날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거라. 난 이미 너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양숙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복수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값비싼 수업이 되었죠. 이 씨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맛과 행복을 찾아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시골 밤하늘 아래 이 씨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